네, 다음으로 한국의 선거에 있어서 이슈 투표와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가 제시한 이 정책 공약에 입각한 투표, 이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슈 투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흔히 이념에 입각한 투표도 이슈 투표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양한 정책적 내용이 진보적 또는 보수적 이념 속에 함축적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념에 입각해서 투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슈 투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많은 유권자가 이슈 투표를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후보들의 정책 혹은 공약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서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있는 후보들의 공약이 똑같아요. 그럼 유권자는 공약만으로 누구한테 투표할지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슈 투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 후보들 사이에 공약이 차이를 보여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공약이 서로 유사하다라고 한다라면 이슈에 기반한 투표는 할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의 선거에서 공약이라고 하는 거, 선거 때마다 이제 많은 후보들이 그 제시를 하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약들 별로 의미가 없는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밋빛 공약들을 남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다들 좋은 얘기들만 막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별 공약 간 차이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서로 다 좋은 얘기들을 하니까. 누가 좋은 얘기 했다면 나도 막 하면서 쫓아가면서 자기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의 유권자는 이슈 투표를 하기가 애초에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후보들 자체가 차별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권자들은 뭐에 근거해서 투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후보의 출신 지역이나 연고,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고 투표를 하는, 즉 지역주의 투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책임성 수준을 크게 떨어뜨렸다라고도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자, 일단 공약, 약속을 합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이거 반드시 실천할게요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약을 보고 나 저거 너무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해 라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투표를 하는 행위는 뭐예요? 자, 나 그 공약 마음에 들었으니까 당신 권력을 잡게 되면 반드시 실천하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당선이 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자기를 뽑아준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어떤 후보도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들도 지역주의에 입각한 투표를 하니까 이슈 투표를 하지를 않아요. 그럼 약속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국민이 이런 정책을 원한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의 측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의 책임성 수준을 크게 떨어뜨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 시민사회 차원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매니페스토 운동. 그러니까 이 매니페스토가 뭘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일반적인 공약과는 좀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니까 매니페스토도 공약이에요. 공약인데 일반적인 공약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공약들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공약의 목표를 수치화시켜 제시함으로써 그 구체성 수준이 굉장히 일반적인 공약보다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밋빛 공약의 핵심은 뭐예요?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 말은 좋긴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공약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재정 충당. 이걸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약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쏙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매니페스토 같은 경우는 어떤 공약을 해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재정 충당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공약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공약 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과 방법을 밝힘으로써 정책 실현에 대한 상세 로드맵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그 일반적인 공약과 차이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 문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공약이다 라고 한다라면 언제까지 어떤 재원을 얼마만큼 사용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리고 어떻게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 이게 바로 매니페스토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한국에서 2006년 2월 1일 김영래 교수 등, 그러니까 이제 교수와 이제 시민사회 차원에서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제 적극적으로 같이 합류를 해서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를 출범을 시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구체적인 공약을 중심으로 한 정책 선거를 통해서 한국의 정치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는 것을 이 단체의 목표로 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명은 나중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정책 선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화된 매니페스토 발표를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들한테 자, 매니페스토 반드시 문서로 만들어서 정확한 매니페스토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시오. 유권자들한테 발표를 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선거 약속, 매니페스토 선거 약속 다짐을 위한 정당 및 후보자 서약식도 합니다. 사람 이제 정당 관계자들과 이제 후보자들 모아놓고 매니페스토에 입각한 정책 선거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정당 및 후보자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 유권자들한테 각 후보들이 제시한 매니페스토가 어떤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일종의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쉽게 정책에 입각해서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언론 쪽에 그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이 매니페스토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막 촉구하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다 매니페스토 약속을 했고 누군가가 당선이 됐죠. 그럼 이 사람이 약속한 게 이 사람이 이 정치인이 돼서 그러니까 의원이 돼서 혹은 대통령이 돼서 얼마나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켰는지 평가하는 것도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인데, 이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한국의 유권자들은 여전히 이슈 투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응답자들한테 매니페스토가 뭔지 아십니까?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상당수의 유권자가 그건 처음 들어봤는데요라고 대답하는. 그래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결과물을 이 매니페스토 운동이 만들어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이 부정적인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정적인 평가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념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 사실은 앞으로 이슈 투표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노력은 언젠가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